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스포츠 토크 스토커 3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코뉴스 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하셨죠? 많이 춥지요? 저도 많이 춥습니다. 그렇지만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회사 창사 기념일 그 대체 의무 날입니다. 오늘이 59주년, CBS가 59살이나 먹었습니다. 내일모레면 이제 이런 거 하면 또 환갑인데 대체 휴무 날, 그래도 우리 스토커를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나서 제가 녹화로 나왔습니다. 저는 김대웅 기자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안 나오고 약간 유동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쩌다 한 번씩 듣고 있는 아주 목소리 멋진 남자, 겨울만 되면 비염으로 고생하는 남자, CBS 체육팀장으로서 불철주야 열심히 손발로 뛰고 있는 임종률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종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두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이게 아니라 나왔다는. 지금 비염으로 제가 좀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좀 청취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들께 불쾌감을 안겨드릴까봐 가급적이면은 좀 그 쓸데없는 말을 줄이려고 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안 좋습니다. 그래도 예. 좀 유쾌하게 해주세요. 어쨌든 자, 그리고 변함없이 머리를 또 먹같이 하고 나온 우리 오해원 기자, 점점 어색 덩어리가 되고 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오해원 기자 축구 담당하고 있죠. 변함없이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게 가을 겨울 이제 되면서 네. 분위기 바꿔보려고 네.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봤는데 하지 반응이 마.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 마. 제가 봄 되면 겨울에는 요 스타일 밀어보고 봄 되면 다시 한번 새로운 스타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해원입니다. 임 팀장 봐, 머리 멋있잖아. 저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해봐. 좀 백헌 머리처럼 비슷하게 생기고. 그럼 어디 뭐 저는 머리 8대2 가르마 이거 2대8 가르마 이거 어떻게 할 저 거야? 원래 앞머리 이렇게 세우고 다니거든요. 그래. 세우고 다녔는데 요새 좀 앞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이 되면서 머리가 빠져. 진짜 탈모는 에어른이 없어요. 좀 이쁘게 하고. 내가 말하는데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비주얼이 좋아야 할 거 아니야. 제가- 김대웅 기자 지금 1000만 탈모인하고 지금 등을 돌리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탈모 탈모인이 지금 몇만 명인지 아세요? 굉장히 아, 많습니다. 1000만 명 가까이 돼요. 저 자신 이분들의 고충을 알면서 좀 자신 얘기를 좀 있는데 해주세요. 겨울이라 추워서 뚜껑 덮은 거예요. 가발을 쓰던가. 아직 많이 안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You are listening to now, CBS No Cut News Sports Podcast, Stalker. 자, 이번 주 스토커 주제는 농구 이야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농구 이야기를 가는데 좀 좋은 이야기를 저희가 늘 소개해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논란과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 팀장님, 임 기자. 예. 지금 김민구 고의 충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SK 헤인즈 비매너, 매너가 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예. 공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세게 밀쳤더만. 내가 볼 때는 100% 고의인데 예.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지난 14일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SK와 KCC와의 경기였는데 2쿼터 도중 김선영 잡고 올라갑니다. 튀어나온 공 데비안 차우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자, 지금 김민구 김구 선수가 상당히 좀 큰 부상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에런 헤인즈 선수에게 부딪혔군요. 지금은 에런 헤인즈가 그냥 준비가 안 돼 있는 김민구 선수를 사실 가서 밀었거든요. 네. 저런 행동은 상당히 저건 2쿼터 종료 5분 6초를 남기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SK의 속공 상황이었죠. 속공 네네.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공은 다른 선수가 이제 갖고 있었고 이제 김민구 선수는 그 속공을 보면서 그러니까 후속 수비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헤인즈 선수 역시 후속 공격에 가담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둘이 가면서 헤인즈 선수가 김민구 선수를 왼쪽 팔꿈치로 가격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 뭐 영상이 모든 걸 말해주니까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 저는 놓고 보면은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민구 선수가 플로어에 쓰러져서 한동안 호흡 곤란 증세도 보였고 굉장히 통증을 느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3쿼터에 그 다시 경기에 투입이 되긴 됐어요. 아하. 하지만 그 후유증 때문에 곧바로 6분 정도만 뛰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트레이너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통증을 느끼고 숨을 쉬는데 곤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일 경기죠. 네네. 경기가 있는데 거기는 일단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올스타전이 이제 곧 있을 텐데 22일 날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민구 선수가 포지션이 가드잖아요. 그렇죠. 어때 실력이 출중한 KCC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드입니까? 어떻게? 아직 보십니까? 그러니까 농구를 모르신다고 네네. 말씀하신 게 바로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바로 올해죠. 올해 아시아 남자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일하게 베스트 5 안에 든 선수예요. 그 박세훈 선배가 출장 갔던 그 바로 필리핀 그 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때 3점 슛을 굉장히 많이 넣었고 제2의 허재라고 불리는 그 정도의 테크니션인 선수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상당히 실력이 있는 그렇죠. 잘하는 선수네.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니까 프로 데뷔를 해서 비록 팀 성적은 뭐 다른 선수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김민구 선수는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시스트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선수고요. 그리고 더블 클러치 굉장히 멋있는 동작도 보여줘서 팬들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이런 선수입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선수예요. 아, 예. 그리고 NBA에 그러니까 지금 KCC에 NBA 출신 코치가 있습니다. 외국인 코치가 있는데 이 코치가 김민구는 지금 NBA를 가도 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 선수예요. 아, 그래요? NBA는 저도 갈 수 있습니다. 뭐 티켓만 사면 갈 수 있지 뭐. 예. 뛰러. 보러 말고 뛰러. 죄송합니다. 뭐 제가 조금 요즘 많이 예, 예전에 분야에서- 그 보그스라고 굉장히 키가 작은 네. 그 NBA 가드가 있었는데 네. 저 김대용 기자만 할 거예요. 타이런 모스는 네. 덩크도 하잖아요. 네, 덩크. 근데 덩크까지 할 정도니까 어쨌든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예. 뭐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탄력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뭐 이와는 반대로 또 에런 헤인즈라는 SK 나이츠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는 도대체 어떤 선수입니까? 좀 자, 이 이 선수도 선수 실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최우수 외국인 선수상을 받은 선수예요. 그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6시즌 전에 한국에 올 때는 그러니까 대체 선수로 온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신체 B급. 조건이 2m 1cm에 90kg. 그러니까 상당히 호리호리합니다. 호리호리한데 그만큼 스피드가 있고 기술이 있는 선수인데 사실 지금 그 우리 프로농구판을 주름 잡고 있는 용병들 외국인 선수들은 중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선수들이에요. 그 힘이 있는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동안은 사실 외면을 받았던 선수예요. 그래서 다른 팀에 그 결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선수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때 그 대체 선수로 가거나 주로 이렇게 뛰었던 선수인데 하지만 이 선수가 가면은 그 팀이 굉장히 성적이 좋아졌어요. 아하. 중거리 슛도 뛰어나고 특히 개인기가 굉장히 빼어납니다. 언제든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최우수 외국인 선수상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한국 무대 5시즌 만에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은 선수죠. 근데 겨울에 뭐 자기는 NBA에 도전하겠다.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뭐 그런 얘기까지 스스럼 없이 했을 정도니까 그래요. 기량만큼은 뭐 내놓으라 하는 선수죠. 오 기자 그러면은 그 SK 나이츠하고 전주 KCC는 뭐 어떻게 박빙의 승부입니까? 아니면 뭐 순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순위는 SK가 1위고요. 그리고 KCC가 7위. 그러니까 그렇게 뭐 박빙의 뭐 승차를 보이는 그런 굳이 건 아니죠. 헤인즈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내가 볼 땐 없을 것 같은데 오 기자, 오해원 기자 한번 얘기해봐.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인 것 같아? 그- 헤인즈의 심리를 한번 분석을 해봐. 이제 그 상황을 보자면 음. 헤인즈가 충분히 약간 그
이런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왜? 임종률 기자가 방금 직접까지 얘기했지만 헤인즈가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뛰면서 정말 가는 곳마다 성적을 잘 내고 득점왕도 2번씩이나 하고 이 정말 이 어깨에 뽕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김민구 그날 경기에서 보면 좀 김민구가 약간 이렇게 신경전을 펼친 거예요. 헤인즈 선수랑. 그러니까 약간 뭐 당연히 아무래도 코트에서 부딪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못하게 해야지. 아, 그죠? 그죠? 잘 나가니까 방어해야지. 그런데 이제 헤인즈가 약간 그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야, 내가 KBL에서 이 정도로 잘 나가는 선수인데 네가 건드려? 한국 선수 그것도 너 신인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건드려? 약간 그런 약간 심리적인 동요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툭 밀은 정말 거지. 툭이 아니라 이건 정말 그 아이스하키에서나 볼 수 있는 그 바디책 심하게 그냥 어깨를 팔과 어깨를 이용해서 밀어버리니까 정말 그 김민구 선수가 그 코트에 정말 내동댕이 쳐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걸 이제 농구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헤인즈가 이건 적정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농구 동호회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실제로 시합도 나가고 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농구 잘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 중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몸싸움이 일어날 몸싸움 수가 하죠.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네. 축구 다음으로 굉장히 과격한 스포츠가 농구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네네. 뭐 럭비나 뭐 미식축구나 이런 것도 충분히 몸싸움이 일어나지만 농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스크린 아웃이라든가 또 어떤 그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이런 충분히 몸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얄밉게 하는 선수 또 그쵸. 밉보인 선수들에 대해서 본보기식으로 이런 과격한 파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수들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전혀 방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뒤에서 가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이게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그 심판들도 분명히 있고 예. 공과 상관없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분명히 파울을 불고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심판들은 그 눈이 없나?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심판들은 대부분 공만 보고 있나? 공만?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 있는 장면에서 파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 장면을 주시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3명이에요. 3명이나 있는데. 3명이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뒤따라오는 심판이 그거를 인지를 해서 그거를 지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놓쳤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이게 거고 퀄리티가 KBL 떨어지는 심판위원장이 그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 부분에 봐봐. 대해서 좀 교육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미숙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요새 심판들이 약간 그 뭐 판정이나 이런 게 약간 논란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얘기도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말씀하셨듯이 3심이 다 이 장면을 못 봤다는 거 자체가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삼심은 못 봤지만 카메라는 봤던 카메라는 봤죠. 카메라를 봤고 경기장에 있던 모든 팬들이 다 봤는데 봤죠.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건 그 분명히 김민구 선수가 이렇게 넘어져서 정말 몸에 막 경련이 올 정도로 이렇게 부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거 심판이 뭐 그거에 대한 뭐 사태를 어떻게 뭐 해결하겠다라는 거 없이 그냥 헤인즈 선수 그냥 그대로 경기를 뛰었어요. 그래서 결국 KCC가 3쿼터에 3점만 넣으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아, 졌나요? 그날 SK가 이겼어요. 헤인즈 선수는 그날 제가 알기로 19득점인가 해서 그 SK가 이기는데 좀 공을 세웠죠. KBL에서는 어떤 그 영상 뭐 보고 이런 거 없나요? 벌칙 자, 할 사실 때, 그 페널티 줄 때, 어? 지금 오늘 음. 그러니까 16일이죠. 오늘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 녹음하고 이 있는 시점에 시점에. KBL 재정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안준호 경기 이사가 네네. 이미 징계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과연 그 징계 수위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이 시즌 중이기 때문에 영구 제명 뭐 이런 쪽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몇 경기 출장 정지 혹은 벌금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헤인즈는 사과를 했나요?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SK 구단에서 관계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구단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해야지. 그 경기 날도 그 직접 자기가 가서 그래. 김민구 선수한테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 경기 끝나고 이제 뭐 씻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걸 가니까 김민구가 없었다. 내가 갔는데 없었다. 민구는 없었다. 예. 야, He's gone. 히스건 예, 진짜 뭐 그거 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당일날 먼 일 있으면 당일날 해결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허재 감독도 굉장히 제대로 화가 났어요. 엄청난 화를 낸 것 같은데 오 기자 한번 이게 뭐 감독이 그 얘기를 했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도 선수를 해봐서 아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의도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한 번을 해보겠다고 한 건데 네. 지가 뭐 대단한 선수라고 한국에서 주접을 떨어라고 허재 감독 그 특유의 그 독설을 날리셨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우리 프로스포츠에 뛰게 되면서 네. 우리 한국 스포츠와의 어떤 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문화적인 문화적 부분도 충돌.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도 언론에서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농구를 혹은 우리 프로스포츠를 깔보고 있는 게 아니냐. 외국인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해영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헤인즈가 지난 시즌부터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좀 기고만장한 부분이 없지 않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 외국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 농구 후진국 혹은 스포츠 후진국 깔보는 네,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여자 농구지만은 이 하나 외환은행의 외국인 선수가 팀을 무단을 이탈을 해서 귀국을 해버렸어요. 귀국해버렸어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우리나라 스포츠 농구를 그 너무 좀 얕잡아보고 한 짓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 이번- 얘기에 제가 하나 어머니. 덧붙이자면 네. 그 선수가 유명세를 얻었던 건 지금 NBA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인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선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뭐 케빈 듀란트의 여자친구가 한국에 온다라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선수인데 알고 보니 케빈 듀란트가 한국에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출 처음 당시에. 그래서 뭐 왔는데 한국 와 보니까 뭐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게 환경이 안 좋은 거죠. 후진국이지.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가 있는 거지 지금. 집에 뭐 아버지가 아프신 건 사실이지만 그래. 그걸 이제 자기 동료한테 문자 하나 남기고 아버지가 아프셔서 난 미국으로 가야겠다 이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국을 참 얼마나 좀 얕잡아 보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 그러면 열받는데 이번 기회 임 기자 예. 외국인 용병제도를 없애는 건 어떻게 생각해? 옛날에 없었잖아. 글쎄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도입을 해가지고 예. 올림픽 대표 나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메달을 따 한국 남자 농구가 그렇지 말고 국내에서만 재밌게 우리 실력 쌓아서 아시아에서 왕으로만 아시아 지존으로만 남는 건 어때? 자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스포츠가 대부분 다 외국인 선수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아니, 그렇기 뭐, 때문에 이거를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힘든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외국인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왔을 때 우리나라 문화와 얼마나 잘 융화를 시키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거고 또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선수들도 그렇다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외국인 선수가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소위 길들이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든가 국내 선수라든가 우리 농구 그러니까 그 전부터 우리나라 스포츠에 대한 어떤 경시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선수들이나 심판들이 먼저 우리 그 스포츠에 대해서 맛 좀 봐라라는 식으로 길들이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특히 팀에서 주역 역할을 하고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신경전을 펼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신체적으로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거친 파울이라든가 혹은 그 보이지 않는 이런 파울을 해서 신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2007년 4월에 있었던 그 이른바 파스코 사건이죠. 심판 가격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파스코 선수도 상당히 평소에는 굉장히 순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이 선수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 상대팀에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스포츠에서 당연한 걸 수 있지만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그게 가중되는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 외국인 선수들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이런 원인도 있다. 이렇게 또 봐야겠죠. 이 파스코
파스코는 사람 이름이죠? 예, 파스코. 퍼비스 파스코라는 선수였습니다. 어느 팀에 있었던 친구죠? 옛날에 창원 LG. 창원 LG. 창원 LG에 있던 선수인데 그 뭐, 한국 포스코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아무런 관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랑 좀 안 좋은 거 있으신 거예요? 저는 뭐 상관없는데 아무튼 파스코 저는 뭐 전혀 기억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시 제가 그 현장에 흑형인가? 흑인 선수. 흑형이지. 흑형이란 말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흑형이지 뭐. 백형, 흑형, 황형. 당시 이 파스코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코가 예. 심판을 때렸다는 거 아니야? 예, 그쵸? 그렇죠. 왜 때려 심판이 뭐 그때 길들이기 그것 때문에? 그거는 조금 문제가 다른데 그 파스코 선수를 맡고 있는 국내 선수가 파스코에게 굉장히 좀 거친 파울을 했죠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파울을 불러주지 않는 데 대해서 심판에게 불만을 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흥분을 해서 심판을 밀쳐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파울을 당했는데 자기가 안 물어주니까. 이제 그 한국 선수를 이렇게 밀쳤어요. 그랬더니만 심판이 한국 선수가 아니라 파스코도 나가 퇴장 이러니까 이제 파스코가 화가 나서 심판도 밀어버리고 심판이 꽈당 넘어지고 뭐 다친 건 아니고 그렇죠. 일단. 당시 최한철 심판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심판을 가격하는 그러니까 심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쵸.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경기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징계가 내려진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파스코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에게만 잘못을 전가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렇죠. 예, 그 전에 나오는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이번 헤인즈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헤인즈의 어떤 고의성이 다분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 김민구가 그렇죠. 과연 뭐 깜죽깜죽거렸 뭐 헤인즈가 볼 땐 깜죽깜죽거렸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땐 충분히 경기에서 의도적인 게 있는 방어 거죠.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성격을 누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한 비매너가 아니라 그건 폭력이죠. 폭력. 헤인즈가 요런 그러니까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옛날에도 한번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랬어요? 지난 2월이에요. 지난 시즌인데 그때는 이제 부산 KT 원정을 갔다가 경기가 다 끝났어요. 네네네. 다 끝나고 이제 경기 나가면서 상대팀 코치한테 이건 뭐 알아서 삐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그 녹음 분위기로 해서 라고 욕을 했어요. 한국말로 개새끼야 그랬대 헤인즈가. 네. 개새끼야. 그래서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경기장에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외국인 선수가 한국 코치한테 욕을 할 수 있어? 상대편 코치한테 욕을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제 헤인즈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난 절대 욕하지 않았다. 깨끗이 해라고 얘기를 한 거다. 근데 이게 깨끗이 해가 이게 어감이 완전히 달라요. 그 발음하기 쉬운 발음이 아니야. 깨끗이 해. 깨끗이 해. 이게 외국인 개새끼야. 이게 다른데. 개새끼야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를 깨끗이 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이제 어물쩍 넘어갔는데 한국말 잘하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유사한 양국에서 사례가 생활을 있었다라는 많이 거. 했으니까 그런 욕 그러면은 같은 거는 한국에서 어쩔 6년 수 없어요. 살았어요. 제가 외국 생활을 했지만 제일 먼저 배우는 얘기들이 다 욕이에요? 욕이에요. 그쵸. 임 기자 맞죠? 글쎄 저는 우리 욕을 잘 미국 가면 썰어 부터 배우거든. 아, You 그래. you motherfucker 뭐 이러고 하고 야 이번 하는 거고. 이번 주 스토커는 삐삐의 향연이겠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개새끼, 씹새끼, 개새끼 뭐 이런 걸 배울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헤인즈가 깨끗이 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거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또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건데 아무튼 김승기 코치에게 욕을 그냥. 헤인즈가 욕을 할 만큼 그렇게 대담한 친구인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평소에 헤인즈 선수는 뭐 동료들하고도 원만한 원만하고 관계고 있고 또 좋다고. 실력도 좋고 인성도 괜찮은 선수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돌발 행동들이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요. 아무튼 뭐 근데 또 비매너 논란 보니까 저도 좀 보니까 전주 KCC에서 또 과거에 아이반 존슨이라고 예. 네, 그렇죠. 퇴출된 선수. 있었죠. 큐 이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드는 상대 이거를 팀에도 날리고 아주 그냥 뭐 상습적으로 네, 상습범이라서 퇴출된 해가지고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 제명됐다고 또 네. 이런 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필 이런 게 규정이야. 또 이렇게 돌아온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약간 한국을 약간 낮게 보는 약간 그런 행동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외국인 선수들도 불만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 임종률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길들이기 그러니까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한국 선수도 나랑 똑같은 반칙하는데 한국 선수
한테는 이게 유리하게 나고. 그러니까 얘는 왜 파울 안 주고 나만 파울 줍니까? 뭐 근데 이런 그것도 조금 이해해야 그런 돼. 것들이 외국 선수가 있는데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어? 헤인즈의 이 장면만큼은 그게 전혀 아니고 정말 그렇지. 헤인즈가 너무나 명백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에 대한 이제 징계가 논의되는 거고 정말 다급하게 이 결정이 나올 겁니다. Audio Jungle. 속보입니다. 고의적인 폭력성 플레이를 저지른 프로농구 SK 외국인 선수 에런 헤인즈가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농구연맹은 오늘 16일 재정위원회에서 지난 14일 KCC와 경기에서 김민구를 고의적으로 팔꿈치로 가격해 넘어뜨린 헤인즈에 대해 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헤인즈는 재정위원회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김민구, 허재 KCC 감독, KBL 팬들에게 잘못을 사과한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KBL은 또 헤인즈의 비신사적인 반칙을 포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최한철 주심에게 견책, 이상준 부심에게 일주일 심판 배정 정지의 징계를 함께 내렸습니다. 자, 상벌위원회에서 오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경징계가 나왔습니다. 아주 징계가 사실상 약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해훈 기자? 저는 KBL이 네. 이번 결정을 좀 제대로 한 건가 싶은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선수를 해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고 누가 봐도 명백한 아주 거친 파울이었는데 네. 이 정도의 징계라면 뭐 제2의 헤인즈, 제3의 헤인즈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모든 외국인 선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예전에 그 몇몇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격한 행동을 했던 선수들이 그렇지만 뭐 그런 선수들이 또 나왔을 때 이번 이 헤인즈의 징계가 아주 가벼운 징계가 그때 똑같은 일을 벌였을 때 옛날에도 헤인즈한테 이 정도밖에 안 줬으니까 그렇죠. 나도 한번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우려가 듭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뭐 모든 선수가 그렇게 나쁜 선수, 뭐 성격이 나쁜 선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아무래도 좀 같은 파울을 하더라도 한국 선수에 비해 더 엄격한 잣대가 가해지는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정립되다 보면 약간 그 억울한 감정들이 정립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KBL에서 엄격하게 징계를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뭐 징계는 내려진 거고 뭐 SK 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준다 하니까 이제 SK 구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또 이제 지켜봐야겠죠. 뭐 세탁기 관리 시킬 거야. 빨래요. 임 기자도 짧게. 자, 이게 여론 역풍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지금 SK 같은 경우는 그 변기훈 선수, 그러니까 오리온스와의 경기 때 그 헐리우드 액션, 헌기우드 뭐야? 변기훈이라 나 지금 세탁기 얘기했는데 변기 얘기하니까 변기훈? 자, 다시. 변기훈. 자, SK는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SK는 변기훈. 지금 선두권을 달리면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 비매너 논란 또 50 논란이 있었거든요. 오리온스와의 경기에서 그렇지. 그렇죠. 오리온스와의 경기에서 그때도 김동욱 선수가 나옵니다. 김동욱 선수가 반칙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KBL을 중심에서 김동우가 김동욱이 애가 있어요. 문제야. 그 반칙을 하는 과정에서 속공 파울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김동욱 선수 테크니컬 파울이 연달아 주어지고 그리고 그 변기훈 선수 헐리우드 액션 논란까지 일고 있기 때문에 SK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팀 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얄미운 구단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헤인즈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렇게 가벼울 정도면은 앞으로 여론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대훈 기자가 진행하는 CBS 노컷 뉴스 스포츠 팟캐스트
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농구판 파스코 사건까지 봤는데 한번 또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농구 이외에도 다른 또 격한 스포츠에서도 종종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 한번 들어가는 수순으로 하시죠. 우리 오해영 기자. 뭐 가장 아마 우리 국민들 뭐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실 가장 좋은 사건은 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죠. 태권도. 뭐 뭐죠? 국기 태권도 아닙니까?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쿠바의 네. 이 앙헬 발로디아 마토스라는 선수가. 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심판한테 그냥 바로 제 기억에 돌려차기 아니었나 싶은데 돌려차기 날라차기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상대 선수를 안 때리고 심판을 그냥 태권도 선수가 그래가지고 심판 바로 그냥 가는 날아가 거- 버렸어요? 영구제명이죠. 심판을 맞고 쓰러지는 거죠. 아니 전문 선수인데요. 미친. 그리고 체급도 크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헤비급인데. 그리고 영구제명. 그렇죠. 이런 선수는 다시는 경기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이런 선수들은 또 한다니까요. 예. 나름대로 신사 스포츠가 우리 태권도인데. 그렇죠. 예. 더불어서 저는 그게 떠오르네요. 그 예전에 을룡타 사건. 을룡타. 을룡타 사건. 이 중국 선수가 그 이을용 선수에게 굉장히 그 비신사적인 반칙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을용 선수가 날라차게 버렸어? 아니 뒤통수를 넘어져 있는 중국 선수에게 그 발로 가격을 했던 그 이른바 을룡타 사건. 그리고 그 을룡타 사건이 이일용 굉장히 괜찮았어? 이을룡은 국민 영웅이죠. 국민 영웅이 됐고 뭐 그 장면 중국에서는 좀 그렇죠. 했겠다. 중국에서 싫어했겠죠. 근데 그 장면, 그 이을룡이 그 때린 그 이른바 을룡타 사건의 그 사진이 캡처가 되면서 그 팬들이 많은 다른 이제 뭐 다른 장면들에 그걸 이제 갖다 붙이게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패러디 장면이 많이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패러디를 많이 했었죠. 이을용 선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원에서 코치 생활하고 있는데요. 강원이 아직 이브리그로 돌아왔나요? 지금 코치 연수? 이브리그로 터키에서? 강등됐어요. 네. 강등돼갖고 감독이 지금 2명이 목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주자. 왜냐면 이을용 선수가 강원도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을용이 이제 팀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강원도 내부에서 그런 여론이 강원 형성되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이제 긴장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곧 네, 여차하면 을룡타가 을룡타. 언제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감독님이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이을용 감독 곧 볼 수 있겠네. 야, 2002년 또 한일 월드컵 주역들이 이제 다 이제 감독으로 서서히 오는 그런 분위기가 또 오네요. 축구가. 더불어서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예. 그 이천수 선수가 예전 그 이탈리아와 우리 16강전에서 했던 말디니 가격 사건. 말디니? 말디니 그 잘 이탈리아의 기억나네. 빗장 수비에 그 중심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말디니 선수 넘어져 있는데 슛하는 척하면서 아니, 물론 슛을 했죠. 이천수 선수 슛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말디니의 머리에 맞아서. 근데 이천수 선수가 뒤늦게 밝힌 거로는 피 안 났어? 말디니 머리에? 아, 피는 안 났습니다. 근데 이천수 선수가 뒤늦게 밝힌 바로는 고의가 없진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이가 이천수 참 경기장에서나 경기장 밖에서나 참 악동은 악동이에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봉사하고 네. 있어? 해야지. 좀 더 해. 좀 더 해. 천수는 좀 더 해야 돼.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스하키는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비매너적인 행동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우리 임종률 생각 그리고 오해원 생각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구는 영리한 선수가 잘할 수밖에 없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임 기자가 명확하게 영리하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자기 잘하니까 운동. 농구. 저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오케이. 예, 영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이슨 키드라고 NBA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포인트 가드 출신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작전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음료수를 플로어에 코트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서 작전 시간을 얻어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음료수를 닦아야 되니까. 닦는 시간에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를 했어요. 네네네. 하지만 그게 이제 적발이 되면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예전에는 드리블을 하고 몰고 가면서 엔드라인, 그러니까 사이드라인의 근처에 있던 상대팀 감독과 일부러 부딪혀요. 일부러 부딪혀서 테크니컬 파울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영악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팬들이나 화면이나 이런 거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도를 걸을 때 그 영리함이 빛나는 거지. 어떤 그 정도를 벗어나서 난다면은 이거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수의 지금 이 선수 부인 아들한테까지 지금 뭐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메일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가족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이 선수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단죄를 하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영 기자. 아, 예, 뭐 오생각.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야, 자꾸 가족을 왜냐면 건드린다니까 저는 경험이 거시기 하잖아. 저는 제 경험이 있어요. 저도 뭐 뭘 회사에서 애 회사에서 기사 요거 한번 써봐라 해서 한번 썼던 기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기성용 선수가 그 최강희 감독 SNS에서 그 한번 긁었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이제 회사에서 이런 거 한번 써볼래 해서 제가 썼거든요.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한혜진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성용에게 인생 선배로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나름 이제 잘 풀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메일함이 아주 난리 났어요. 팬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은 건드리지 마. 그렇죠. 왜냐면 기성용이 잘못한 거지 한혜진이 뭔 죄냐. 뭐 이렇게 그렇지. 있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헤인즈 선수가 잘못한 거지 헤인즈 아들이 뭔 죄가 있어요. 아, 그럼요. 헤인즈 아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니, 헤인즈 아내는 그러니까 모든 훌륭하신 비난은 분이지. 헤인즈에게만 가야 하고 헤인즈에게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미 또 징계가 내려졌으니까. 헤인즈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헤인즈가 나오지 않도록 헤인즈에게 이 정말 강력한 그리고 이 외국인 선수들 뭐 구단 차원에서나 KBL 차원에서나 이렇게 우리나라 새 시즌 앞두고 이렇게 오는 선수들에게는 뭐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뭐 비단 농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좀 외국인 선수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이럴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들으니까 맨 마지막 두 분 생각이 다 금과 옥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살았으면 좋겠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참 저희가 스토커 몇 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FA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스토커 29화 강민호 75억 축소 발표 의혹. 강민호 얘기하고 그때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너무 액수만 올라가고 우리가 날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스토커에서. 그때 강민호 선수가 사회에 환원하겠다. 아 스토커를 들었구나. 들었어. 스토커를 야.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유중일 감독도 일정 부분 야구 발전에서 또 내놓겠다. 2억입니다. 2억. 드디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되는 거야. 이만수 감독도 원래 제가 듣기로는 경질될 예정이었지만 스토커에서 먼저 너 경질된다라고 터뜨려서 살려줬잖아. SK에서 어이구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그건 오보 아닌가요? 오보? 아 근데 원래는 가기로 했다니까. 그게 제가 오보잖아. 아니야. 김대원 기자도 그 얘기가 얘기했지만 아니잖아. 지금 SK SK가 고위 먹겠다는 얘기들 관계자가 뭔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스토커가 주장한 얘기가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역시 우리가 한 얘기를 KBL 관계자들이 유심히 듣고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KBL도 비매너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그리고 또한 경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거는 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KBL이 되고 또 외국인 선수도 아까 제가 안 뽑으면 어때 이런 거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선수의 개인의 일탈은 비판하지만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우리의 좀 넓은 아량을 갖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스토커가 얘기하는 대로 모든 게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또 더 세게 또 일침을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토커. 다음 주에 더 뜨거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김대훈이었고요. 예, 임종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협회 오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